예, 3월 28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분기말 리밸런싱 효과로 이제 덜 오른 종목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빠지고 덜 오른 종목군들 업종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증시는 5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5개월 연속 올라가고 나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점, 투자들이 쉽게 매도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지수 자체를 좀 버텨주고 있는 양상이죠. 20일 이후에만 양시장 5조 원 매수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매수 주체, 주포는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엔터, 2차 전지, 화장품 등이 올라갔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한 이틀 정도 지나가면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업종에 갈지 업종별 수급 동향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다 올랐는데 다우가 더 많이 올라가고 또 러셀 2000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나스닥은 이제 조금만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건데 우선 지수 자체가 올라갔잖아요. 미국 금리가 빠졌습니다. 국채 금리가 4.24%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올라갔던 게 4.18%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왜 떨어졌냐면 미국의 국채 입찰이 이번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5년물, 7년물 등등의 입찰이 있는데 오늘 국채 입찰 금리를 잘 보면 지난번 국채 입찰 때 4.327%에서 이제 국채가 팔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4.185%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행된 국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금리가 피크를 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물이 4.4를 넘어갈 리는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쨌든 금리 인상은 안 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피크를 쳤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가 내려갔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은 소외주를 찾아다니기.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좀 덜 오른 종목,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테크주들, IT주들 이런 것들이 상승폭이 가장 크지만 이번 달만 놓고 보면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률 빅3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IT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던 종목들에서 자금이 일부 빠져나와서 덜 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들의 자금 분산 현상이 나타나고 오늘 장에서 뭐 엔비디아에서 이제 밸런스의 분석에 의하면 엔비디아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자금 일부가 밈 주식, 뭐 트럼프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일부 이동한 것 같다. 시장에서는 안 오른 종목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별다른 악재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900달러 초반, 장중에 뭐 890달러까지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좀 줄인 거고, 어쨌든 엔비디아는 빠지면서 이제 덜 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특징주로는 이제 머크 같은 종목군들, 이게 제약주입니다만은 이제 그 폐동맥 치료제 관련돼서 승인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신고가 이제 경신을 했고, 그다음에 덜 오른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태양광 ETF인데 이게 5.5%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보면 부동산 관련된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역시 이제 소외주 쪽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스들을 좀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의견이 막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 저가차 지금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좀 싼 중국산 배터리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정책은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의견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뭐 가격이나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CT 같은 데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분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도 소폭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유틸리티 강세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AI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유틸리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볼티모어에서 이제 그 항만 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자동차사별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일단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데 밸런스에서는
고금리에도 현재까지 소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소비는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증시가 나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미증시가 지금 5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월 연속 올라갔을 때 1년 12개월 후를 봤더니 12.5% 추가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 일반적인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도 90% 이상. 그래서 일단 미증시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내년도 초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이 이제 쉽게 매도하지 않고 종목을 갈아타는 정도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이유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2위 종목 2위 종목이 이제 애플이잖아요. 근데 애플이 S&P 500 대비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빠지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은 애플까지도 어쨌든 주가가 소외주라고 해서 덜 오른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애플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특정 종목, 특정 대형주가 발목을 잡으면 증시가 못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미증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빼고 저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옮겨서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보면 3월 20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약 4조 3천억 매수했고 코스닥을 한 6,500억 정도, 그러니까 양시장을 거의 1조 원, 5조 원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한 종목을 보면 4조 3천억 중에서 삼성전자와 우선주만 3조 한 2천억 되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저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전자 조합이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상당 부분을 이제 반도체에 집중을 한 거죠. 여기 아래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도 있잖아요. 예, 그 외에는 뭐 자동차, 방산, 뭐 이런 류의 기업들, 유틸리티, 그러니까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럼 코스닥은 6,500억 매수 중에서 좀 분산된 걸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이렇게 있는데 좀 줄거리를 보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포진해 있고 반도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뭐 이번 주 들어서는 그 엔터주 쪽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특정한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판단하는 주도주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 되고 여기 이제 합으로 나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6위 중에서 5개가 빠졌고 특히 뭐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이런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급락을 했잖아요. 또 오늘 미국에서 또 머크가 또 급등을 했죠. 예, 이런 형태로 지금 업종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때거든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제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종별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럴수록 수급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박따박 매수가 누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SM이 최근에 올라갈 때 이미 한 3주 전부터 기관의 빌드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이 뒤집히기 시작한 종목군들이 이제 뭐 일주일 단위로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마다 계속 이제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게 수익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급의 일관성, 그다음에 수급의 턴 이런 것들을 자꾸 챙겨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어쨌든 7일 연속 매수 중인데 8만 원은 못 넘기고 있습니다. 예, 8만 원을 못 넘기면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투자들이 좀 초조해지면서 매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대주주 블록딜 이슈 나왔는데 사실 대주주 블록딜이 메인 재료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큰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한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알테오젠을 비롯한 제약주에 대한 투자들의 인식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겠는데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이제 풍선 효과 같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종 쪽의 반응이 나오는지 다음에 뉴스가 많은 건 2차 전지와 반도체 플러스 제약 쪽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뉴스가 많아지면 그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쥐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면 또 다른 덩어리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눌린 종목군들의 상승 시도 대표적인 게 최근에 보면 뭐 엔터주, 다음에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등등,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돌아서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뭐 통신장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지금 눌린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짝하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수급이 꾸준하게 누적되는 거는 대세가 바뀌는 종목이 여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부지런해야 돼요. 예, 지금 부지런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한 차트가 다른 건데 그게 안 올라졌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게 따로 있었는데 그 하이닉스가 30% 분기 동안 30%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린 건데 그 통계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한 분기에 30% 올라가면 그 다음 분기에는 이제 두 번 하락하면 한 번 올라가는 그 정도 비율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차트 준비했다가 여기다가 PPT에다가 안 올렸네요. 그 제가 오후 방송에서 그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